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자기 유형 찾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부정적인 특징을 통해서 자기 유형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O 유형, 특히 이제 회피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O 유형의 부정적인 측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유형의 어떤 회피 행동, 강박적인 행동은 대표적으로 공허함을 피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내적 공허함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자주 표출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이 깊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비치는 그런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지적 우월감 같은 것을 또 오유형이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의미 있는 현실을 재구성하거나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자기만의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조금 현실로부터 타인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라기보다 관찰자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고독에서 사실 고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겠지만 이들의 방식은 또 약간 언저리에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이런 고독함마저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습성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편안한 사람,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정말 끊임없이 하지만 대개는 좀 침묵을 많이 하는데 이제 침묵하고 있을 때 조금 다른 사람들이 곤혹스럽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직장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주 이렇게 촌철살인 같이 한 문장으로 핵심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요. 마치 논문처럼 이렇게 제시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목차가 있고 개요가 있는데 그 개요마다 각각의 또 세부 설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논문 화법, 논문처럼 말하는 화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일반 대화체에는 잘 맞지 않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쭉 대화를 해오는 상대가 있으면 대개가 그 상대방 입장에는 권태감이 들게 돼요. 권태감이 이제 드는 입장으로 이제 O 유형을 사람들이 바라보겠죠. 그러면 O 유형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해야 할 말만 딱딱하고 많은 참 좀 사람들이 천박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O 유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전부를 말하지 않고 일부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해버리면 이 공허감만 남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지식 정보라는 것이 O 유형에게는 정말 그 보배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무엇을 말하기에 앞서서는 모든 측면에 대해서 알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함부로 나서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나 상황에 앞서서 전후 맥락과 여러 가지 사전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알기를 바라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집되는 회의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도 모르고 누가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모이래. 이런 것들은 아주 그 3단 콤보죠. 뭐 오호 유형을 괴롭히는 3단 콤보. 모든 것을 조사하고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간섭으로부터 이제 시간을 빼앗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회의 그리고 또 친한 사람이지만 갑작스럽게 자기 일터로 찾아온다든가 하는 것은
자기가 계획한 시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싫어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행동이에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오타네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을 파악한다라고 할 때 현실이란 어떤 뜻이냐? 관찰 가능한 것과 내가 관찰 가능한 것과 결부해서 내 어떤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게 많을수록 내 판단이 정확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 자신들의 세계에 이렇게 움츠러 들므로써 이제 홀로 서는 거에 대한 연습이 많이 돼 있죠. 자신의 그런 고독감을 대처하는 것 잘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파악하고 저장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그 내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잘 자기만의 방법으로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오유영에게 그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고 이해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 가족들 입장에서 이런 점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감정이 메말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리석음을 피하고 현명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임 같은 데를 가도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살펴보고 조용히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권태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인사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자리를 뜨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만의 홀로 있는 시간을 잃게 될까봐 다른 사람들 일에 잘 끼어들지도 않아요. 내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당신도 나를 너무 간섭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죠. 시간과 지식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이들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내적 공허성을 메워주는 보배 같은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쌓아온 이 지식을 그냥 함부로 내어주기가 어렵겠죠. 감정을 덮어두고 살기 때문에 잘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뭐 대화할 때에도 느낌이 어땠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로 그냥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의 그런 답변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감정보다 인식 차원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은요, 매우 명민한 경청자, 아주 명석하죠. 똑똑한 사람들이죠. 잘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잘 위임해요.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책임지며 일을 할 것을 권장하는 스타일이고요. 점잖고 부드럽게 말을 하고요. 인생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평범한 것 안에서도 심오한 의미를 잘 찾아내기도 합니다. 뭐 어떤 시인 같기도 하죠. 복잡한 문제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요약하여 말하는 것도 재능이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얻고 내 안에 쌓고 하는 것들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이런 그 재치 있는 유머를 발견하는 재능도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빵 터지게 하는 그런 유머를 구사하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오유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오유형, 뭐 관찰자, 뭐 사색가 이렇게 불리우는 오유형의 대표적인 회피 행동, 내적 공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